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려동물 치매연구소 반치현의 김 박사입니다. 오늘은 충남대 수의대 김요한 선생님하고 어려운 자리에 모셨는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수의학과를 다니고 있는 김요한이라고 합니다. 저희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데, 반려동물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합원이시면서 얘기도 해주시고 자문도 해주시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Q&A들을 그동안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그냥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반려동물이 치매 증상이 있는지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 것 같으실까요? 사실 치매가 뭐 외상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기침을 하거나 그런 것처럼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생명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다 보니까 많은 반려인들이 치매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이런 걸 잘 모르고, 사실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 보니까 관심도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설마 치매 증상일까?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치매 증상 같은 것들을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좀 해주실래요? 평소에 그 동물의 행동을 유심히 잘 보시잖아요. 이렇게 얘가 왜 갑자기 오늘 밥은 안 먹지? 왜 이 친구가 오늘은 그 대소변을 잘 가리던 친구가 왜 오늘 잘 가두지 않지? 이런 것들은 치매의 증상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친구면은 치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걱정을 좀 해주시고, 이 친구가 치매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몇 번 정도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보일 때 좀 의심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공간에 대한 지각을 좀 잘 못합니다. 이제 문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거나, 아니면 주인이 불러도 이제 보지 않고, 그리고 이제 뭐 소파 뒤나 아니면은 뭐 탁자 아래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방법을 모른다거나 하는 그러한 방향감을 이제 상실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밤낮이 바뀌거나 활동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이제 뭐 손님이 왔다거나 아니면 주인이 와도 이렇게 반기지 않고, 그리고 뭐 간식이나 밥 같은 것들도 이제 과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안 먹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치매의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안 하던 이런 증상들이 보인다면 한 번쯤은 좀 의심을 해보고, 이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나이에 따라서 이런 증상들이 보이면 좀 의심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혹시 이제 그 나이 기준이 반려견으로 봤을 때 7살 혹은 8살 이후부터는 사람 나이로 50세 이상이 되잖아요. 네, 사람으로 따지면 중년 이상 되는데, 그때부터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럼 이제 의심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은 많이 드리는데, 혹시 이거보다 이 나이보다 좀 어린 아이들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좀 어린 이 이제 7세나 8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한테도 치매 증상이 올 수 있을까요? 사실 치매가 대부분 나이가 많은 노령견 친구들한테 많이 발생을 합니다. 11세에서 12세 사이는 28%, 그리고 그 이상은 뭐 60%인 경우가 많은데, 그 외로 뭐 품종 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유기라던가 뭐 학대같이 이제 트라우마, 스트레스가 생긴 경우에는 그 어린 친구의 경우에도 이제 치매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유기동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이런 유기동물들은 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하니까 어린 아이들한테도 발생은 할 수 있겠네요. 네. 강아지들도 치매 걸리면 반려인이 가장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방이 최선이잖아요, 사실. 네. 치료보다는 예방이 최선이니까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추천해 주신다면?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산책이 필수입니다. 산책을 하면서
뭐 노즈 워킹이라고 하죠. 이제 다양한 냄새를 맡으면서 이제 새로운 자극들을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비만이 되면은 성격이 되게 이렇게 게을러지면서 이렇게 활동성이 줄어들고, 치매 같은 경우는 활동성이 줄어들면서 이제 자극에 대한 욕구도 줄어들고, 뭐 그런 이유가 원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친구들이 이제 활동성 있고 비만이 걸리지 않게끔 산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노즈 워킹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분이 많이 부족하면은 치매가 생길 영향이 그럴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물을 많이 먹이고, 그리고 이제 수분이 많이 이제 함유되어 있는 야채나 삶은 야채 같은 경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네. 반려견과 반려묘 행동적인 차이나 증상들이 어떨까요?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제 반려견에서도 치매가 발생을 할 수도 있지만, 반려묘에서도 치매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그 증상은 강아지랑 고양이랑 비슷하고요. 뭐 침울해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활동성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하는 경우에 치매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우리 반려견을 키우다 보면 이제 갑자기 발작 증상 같은 것들이 나타날 때가 많다고 해요.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이럴 때 혹시 대처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강아지가 발작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자가 강아지가 발작을 할 때 어떤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원인을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발작이 진행 중인 강아지 주변에 어떤 부딪힐 물건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떨어질 수 있는 뭐 높은 곳에 있었다면, 강아지가 높은 곳에 있었다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가지고 봐주시고요.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발작 중인 강아지를 이렇게 만지거나 쓰다듬으려고 하면은 물릴 수도 있으니까 꼭 만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발작을 어떤 방식으로 발작을 했느냐가 이 발작을 하는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 단서이기 때문에, 발작을 하고 있는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거나 아니면은 뭐 기록을 해두는 게 나중에 안정이 된 다음에 동물병원에 가서 수의사에게 설명을 할 때 수의사가 진단할 수 있는 큰 단서 중 하나입니다.